그러니까 월요일만 되면은 누가 휴지를 싹 다 뿌려가는 거야. 아니 공공재잖아. 공공재 다 같이 쓰라고 냈던 건데 이거를 지가 막 뿌려가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재앙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일부 사람들이 took more toilet paper 더 많은 휴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더 문제가 생겼어요. Then their fair share. 여기서 share라는 건요 몫이란 뜻입니다. 명사로서. 즉 그들의 fair share니까 좀 공평한 몫이니까 그들이 원래 써야 하는 그 어떤 몫을 말하는 거겠죠. 그것보다 더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어서 더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the public resource 그 공공의 재겠죠. 공공원은요 was destroyed for everyone else. 자, 다른 모두를 위해서 그 외 다른 사람들을 모두 위한 그런 공공재가 파괴됐다라는 겁니다. 뭐 별 내용 없죠. 그냥 내용 별거 없어요. 이제 다 같이 사는 이제 어떤 기숙사 건물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화장지를 갖다 놓는데 휴지를 누가 자꾸 월요일마다 뿌려간다는 거야. 이거 굉장히 비극이네. 이런 거라고. 별 내용 없어요. 자, after reading a research paper 한 연구 논문을 읽고 난 후에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내용이 또 바뀌죠. 시점 전환됩니다. 여기서부터가 해결책이 나옵니다. 해결책. 자 지금 글 구조화를 내가 살짝만 보여주면은 글 구조가 지금 3단 구조로 돼 있거든. 처음에 도입부가 나왔어. 도입부에서 뭐 한 거야? 배경 설명한 거야. 배경 설명. 내가 자세한 내용은 안 쓸게요. 오래 걸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문제점이 나왔어. 문제점. 그 문제점이 뭐야? 공공재가 소실됐다는 거죠. 휴지 누가 뿌려봤다고. 됐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야? 해결책이 나온다고. 해결책. 됐어? 그러면 얘들아 이 글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때 이게 전형적인 problem and solution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나오고 해결책이 나오는 패턴이야. 그러면은 얘들아 이 해결책이 뭐가 되느냐? 이게 주제야. 해결책이 주제가 되는 거야. 이 문제점과 해결책을 합치면 요약이 되는 거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패턴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도 되게 쉬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결책이 여기부터 나오거든. 여기가 해결책이야. 미리 말해주면. 자, 해결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 문제가 나왔죠? 뭐야? 휴지가 앞에서 없어지는 거야. 문제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행동 변화에 대한 한 연구 논문을 읽고 난 후에 원가가 쪽지를 놔뒀대. 그 쪽지가 어떤 거냐? In one of the bathrooms. 그러니까 화장실 한 곳에다가 쪽지를 놔뒀다는 거야. 근데 어떤 쪽지냐면요, 부탁하는 쪽지랍니다. 사람들에게 not to remove the toilet paper. 즉, 그 화장실 휴지를요 제거하지 말아달라고요. 그러니까 가져가지 말라는 소리겠지. As it was a shared item. 그것이 공공재였기 때문에 됐냐? 그러니까 써놓은 거야. 쪽지 하나 그냥 써놓은 거야. 거기 이제 휴지 이렇게 걸려 있으면 여기 안에다 이제 쪽지 딱 붙여놓은 거지. 자, 이것은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쪽지 써놓은 거야. 그래서 별거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to her great satisfaction. 자, 우리가 to 소유격 명사라는 패턴이 있거든요. to once, once라는 게 소유격이야. to once 명사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얘를 주어처럼 해석하면 되고 얘를 동사처럼 해석하면 돼. 그럼 아주 편해져. 됐어? 다시 한번. to once 명사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라고? 얘를 주어처럼 해석하라고. 얘를 동사처럼 해석하라고. 됐어? 실제로 주어 동사는 아니지만. 여기서의 to는 뭐뭐 하게도 이렇게 해석하면 딱 떨어져요. 뭐뭐 하게도. 그럼 그녀가 매우 만족스럽게도. 됐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녀가 매우 만족스럽게도 하나의 롤이, 그러니까 하나의 그 롤 두루마리 휴지 말하는 거죠. 이게 reappeared 했어요. 다시 나타났대. In a few hours. 몇 시간 후에. 그럼 다시 나타나는 거야. 누가 가져갔다 다시 더 찝찝할 것 같은데. 자, 아무튼가 갖다 놨대요. 자, and 그리고 another the next day랍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또 다른 하나가 또 나타났대요. 이렇게 됐대. 자, 그러면은 해결이 됐죠? 해결이 됐는데 우리 뒷내용 읽기 전에 한번 보자. 지금까지 스토리를 쭉 읽었어요. 스토리는 되게 쉽죠? 어려운 거 없죠? 그냥 배경 설명하고 공공재, 즉 화장실 휴지를 누가 자꾸 뿌려가는 것 같아. 그래서 런다가 쪽지 붙여놨어. 뿌려가지 마. 이렇게. 그랬더니 누가 갖다 놨다. 이런 거였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지금 아까 행동 변화에 대한 뭐 연구 논문을 읽었다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뽑아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행동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뭐냐 이걸 파악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의 행동 변화에 어떤 요소, 어떤 녀석이 이제 영향을 끼치는가 이걸 생각했을 때 이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소한 거였죠. 그렇죠? 사소한 거였죠. 별거 아니잖아. 그냥 쪽지 붙인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 별것 아닌 이 사소한 쪽지 하나가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를 시킨 거죠. 됐어요? 그럼 이 글은요 주제를 굉장히 여러 버전으로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예를 들면은 아주 조그마한 쪽지일지라도 사람들의 행동에 큰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냥 단순하게. 아니면은 작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소해 보이는 것이 큰 변화를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는 사소한 이런 단어를 또 알아야겠네. 뭐 보잘것없는 이런 단어를 알아야겠네. 그럼 그거에 관련된 단어가 뭐냐? 이런 단어야. trivial, trifling, minor. 좀 쉬운 단어. small. 얘네가 다 뭐야? 사소한이야. 사소한. 그래서 이런 단어 알아야겠네. 본문에 있었어 없었어? 본문에 없었어 이런 단어들. 이게 패러프레이징이야. 이게 패러프레이징. 그래서 사소해 보이는 거잖아. 쪽지 하나 붙인 거. 됐어요? 별것 아닌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거는요 우리가 lowly라고 해요. lowly. 됐어요? 이게 보잘것없는이라는 뜻이야. 보잘것없는 사소한 비슷한 뜻이에요. lowly. low에다 ly 붙인 거야. 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본문에 없는 표현인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아니면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쪽지라는 거를 우리가 사소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요. 결국에 사람들에게 우리 그 지난번에 했던 거 그 정직상자 얘기 기억나지? 그거 생각하면 돼. 뭔가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정직해진다. 어찌 보면 비슷하네? 그렇잖아. 쪽지 보고 내가 꼬려가는 거 누군가가 알고 있구나. 여기 쪽지 붙었네. 감시당한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이제 나의 이제 그 부정한 행동을 못하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감시당한다는 거. 이런 맥락으로서 주제를 쓸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뭔가 감시당한다는 느낌이 들면은 부정한 행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주제를 말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아까 말했던 주제랑 버전이 완전 다르지. 됐어? 근데 둘 다 가능하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 40번 류 글은요 주제나 제목으로 출제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데이터로 출제하기가 너무 좋다. 됐어? 지금까지만 읽어도. 자, 다음아 그만 들고 다시 봐. 다음 거. 두 문장 남았는데 한번 봅시다. 이거는 실제 요약문이에요. 실제 요약문. 자 보시면 여기 요약문 먼저 불러 얘들아. 여기 보여? 리마인더. 보이지? 이게 빈칸이었어. 니네 이번 문제의 빈칸이었다고. 아까 전에 내가 보여준 거. 여기. How effective small reminders. 이게 정답이었어. 빈칸 문제.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 이 별거 아닌 엑스페리먼트 실험이 보여준대. 얼마나 효과적인 작은 그런 이제 리마인드 상기시키는 것이 can be helping us 우리를 돕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제 도움이 이제 그 어떤 얼마나 이렇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는지를 뭐 이런 식으로 됐어. 소리 여기구나. 이 작은 상기시키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됐어? 이 작은 게 뭔데요? 쪽지일 거네. 쪽지. 그럼 여기서 작은 사소한이라는 단어도 나오네. 스몰이라고. 됐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In the other not free bathroom, however. 자, 그러나 쪽지가 없는 다른 화장실 칸이 하나 있었죠. 아까 한 칸에만 쪽지 붙여놨다며, 한 칸에는 없었다며.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쪽지가 안 붙어있는 화장실 칸에는 휴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지 뭐. There was no toilet paper. 나오네요. 휴지가 없었답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 The following weekend. 다음 주말까지요. 그 다음 주말이 언제인데요? When the cleaning people returned. 그 청소부가 되돌아오는. 관계부사다. 왜? 됐어요? 그래서 청소부가 되돌아오는 그 주말까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관계부사 나왔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써볼게요. on이치로 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그 사소한 상기시키는 것이 bring about 했답니다. bring about은 가져다주다, 뭔가를 유발하다 이런 뜻이야. change, 변화를 유발했다는 거야. In the behavior of the people, 사람들의 행동이 있었어요. 어떤 행동이요?
who had taken more of the shared goods than they needed. 그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공공재를 가져갔었던 사람들의 행동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다 줬다. 됐어요? 뭐가? 그 작은 상기물. 됐죠? 그 작은 상기물은 뭐였습니까? 노트, 쪽지.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을 써도 되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요약을 써도 되고 사소해 보이는 것이 사람들의 행동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어요. 또는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뭔가 명시화시키는 것이 또는 감시당한다는 것이 뭔가 사람들의 행동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그러니까 부정한 행위를 억누르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기 나름이에요. 이 글은요. 말하기 나름이야. 됐어? 그러니까 굉장히 요약이나 주제를 패러프레이징할 게 많은 굉장히 시험 내기 좋은 그런 지문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잠시 쉬었다가 추가 질문 보겠습니다. 할 수 있을래? 할 수 있을래? 모르겠지. 음악 생각나 있어? 뭐 이상한 거 있어요? 뭐 치는 거? 아니 치는 거는 저기 그 타이핑을 치는 거. 최대한 친다고? 이상한 거 뭔지 집중하고 쓴다고 했던 것 같은데 20점짜리야. 근데 지금 13점밖에 없거든. 아씨 5년까지 장구를 너무 못했어. 근데 다 만점 받고 18점 받고 그러는데 나머지 24점 받아갖고 그냥 26점 저도 너무 못했어. 다 맞았다고 생각하고 맞죠? 딱첫줄 먹고 뒤에 막 다 들렸어. 아니 상서 그냥 상서 진짜 개 열심히 연습했고 근데 애들이 다 제도전 기회가 없는 거야. 같이 가서 찍어오래. 찍어서 보냈다? 거의 실수한데 보는 24점 나는 완전 띵띵띵띵띵 보냈는데 24점 나왔지. 뭐를? 칼린 거. 나 22점. 내가 나에게 신나겠다. 둘 다 해줄 거 아니면 통화를 해줄 거 아니면 증거만 해줄 거. 말을 못하고 나는 일단은 이걸 뭐 할까? 핸드폰 빼서 자동으로 핸드폰 놓고 아니지. 그런 거 없었어. 내 사진 너 사진 별로 없었죠. 내 사진 몇 점 있어? 이거랑 이거랑 그리고 나도 이거 너무 지지했어. 이 집이 지나야 이렇게 감시다.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겠다. 너무 내시 왜 이렇게 거의 대표님 이러는데?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지금 답변 재미가 없긴 한데 어려운데. 그러면 일단 쉬워줄게. 이거 좀 기본
미친 소리 공부를 안 되지. 그래서 내가 계속 좀 멈춰. 너무 많아. 그래도 이 정품 아니 라이트 중풍석에 너무 부러워. 너무 살수 있는 뭔지 알아? 항상 돼. 생선 그게 그냥 아이폰 항상 혼자 살수 있는. 그 어떻게 항상 혼자랑 할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 아이폰 프로모션 때 무조건 정식이래. 왜안 하려고 오히려 늘리서 박장을 잘못치고 이게 시간이 있으니까 이지성은 축구 선수. 지금 우리는 축구 존나 잘해. 나쁘지 않아. 내가 2002 당하고 있잖아 지금. 지금 가나에 우리는 좀 멋있는데 솔직히 한 4대1 정도 해줬어야 돼. 서로 한거 어렵게. 그래도 멋있겠다. 진짜 좋아. 지금 뛰어졌는데 생각날. 생각 온라인으로 하네. 뭔 소리인데? 사람들이 이거 음악이야? 이거 시작하면 자동으로 50분 타이머 지정하고 음악이야? 50분 지정해서 스타트 하면 그 앞에 50분 나네. 좀 언제까지 해야 돼? 맞아 짧게. 또 언제 해야 돼? 25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15일까지까지 이따 같이 할래? 나 지금 이 음악 많이 알려줬어. 아무리 안 알려줬어. 오늘 음악 수업 아니야. 그래서 진짜 아 이거 컴퓨터로 배워서 해. 진짜 진짜 얘도 시작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내 연습 어 이제 네 말벌사가 정상하구나. 은혜는 어떻게 쉽지 않아. 난 소식 쉽지 없어. 좋거든. 무슨 실패야? 지금 세컨 나한테 그거 찍어서 누구한테? 준혁이. 비밀이라고. 주는 거 아니지 있어서. 있잖아. 잘 그리셨지? 읽었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자, 그 다음에 추가 지문을 좀 볼 거예요. 추가 지문. 에휴. 추가 지원도 이렇게 주거든. 응? 추가 지원도 2021년 거 아니야? 이번 거. 진짜 저같이 진짜 뭐하러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왜 따로 왜 따로 뭐라고? 금요일 날? 7시. 왜? 아, 지금 통화하고 온 거야? 뭘 하시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도 안 들려. 가능한 시간 뭐라고? 가능한 시간 되면 뭐라고? 7시부터 10시까지 할 텐데? 아니 8시 반까지는 수업하고 8시 반부터 10시까지는 테스트 봐야 될 거 아니야. 완료된 날 9시 40분 그렇지. 30분 어. 40분 7시 이후로는 시간 없을 텐데 아마도. 일단 알았어. 일단 말씀 드려. 아니 뭐 정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정 안 되면은 이제 저기 뭐야 테스트만 보러 와야 되는 거지 뭐. 테스트는 보러 왔잖아 원래 항상. 정 안 되면 뭐. 자 29번부터 봅시다. 아니 좀 한 방에 좀 주지 이게 뭐야.
이게 다 이게 산발적으로 이게 해갖고 지금 안 와서 자료가 없네. 미안하다. 내가 갖고 있는데 나만 갖고 있었구나. 쏘리. 아 내가 항상 자습실에서 주다 보니까 깜빡하고 있었어. 자 마지막 자료다. 마지막 자료. 배열 문제 집었어. 아 그렇지 변형 문제 있지. 배열 문제 오늘 맞아요? 아니 오늘은 안 주려고 했는데 왜냐면 니네 워크북도 해야 되잖아. 사실 가서 딱 해요. 왜? 워크북도 하고 변형 문제도 할 거야? 거의 끝이야? 있으면 네, 보시면 하나 먹어요. 하나 먹게. 하나 없어? 여기. 자 단어장. 3, 4. 자 그다음에 유의어. 유의어. 그다음에 답서. 미디어가 14개면 그냥 여기 9,000원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헷갈릴까봐 그런 거야. 잠깐만 왜 이거는 혹시 남냐 봤어? 근데 너네? 이거 하나 하나 남아? 남은 거 줘. 얘네가 중복으로 외울까봐 그래. 중복으로 외울까봐. 일단 다 따로 주고 그 다음에 뭐 단어를 이제 싹 다 묶어갖고 뭐 주던가 뭐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거야. 자 보자. 29번. 29번이 원래 어법 문제잖아. 근데 이 글은 그냥 전형적인 설명은 그냥 가까워요. 얘도요. 아주 일반적인 글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도입, 주제, 설명이라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야. 첫 문장부터 순서대로 도입, 주제, 설명, 시작 이거야. 아주 일반적인 패턴이다. 자 그래서 한번 볼 건데 이 글은 뭐에 관련된 거냐면요. 미소에 대한 거야. 미소. 그래서 자 내용 한번 바로 볼게. There having 있었대 occasions 어떤 경우가요. in which 나왔는데 자 우리가 occasion 뒤에는요 어떤 경우를 말한 거기 때문에 관계부사 where로 쓸 수도 있다. 자 이어서 바로 보자면 어떤 경우냐 in which you have observed a smile. 자 너가 미소를 관찰했던 경우가 있었을 거랍니다. 있어 왔답니다. 그리고 you could sense 너가 감지했을 수 있대요. 뭐라고 감지했느냐? 대생략된 거야. It was not genuine. genuine은 진짜인 이런 뜻이죠. 그것이 즉 미소가 진짜가 아니라고 너네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을 거랍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었을 거래요. 그렇죠? 웃고 있는데 웃고 있어. 근데 이제 웃으면서 밟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이제 뭐 아니 이거 농담이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웃고는 있는데 이게 진실된 미소가 아니라는 거. 됐어? 진짜로 이제 행복해서 또는 뭐 웃겨서 웃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이 분명 느낀 적이 있었을 거란 겁니다. 도입도 나왔고요. 자 이어서 가볼게요. The most obvious way. 자 가장 분명한 방법인데 어떤 방법인가? I to find a genuine smile 이랍니다. 즉 진정한 미소를 identify 분별하는 또는 식별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 있답니다. From an insincere one이라고 나왔는데 이 sincere라는 것 자체가 진실한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in이 붙었으니까 진실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한 미소예요. 여기서 one이 가리키는 거 smile입니다. smile. 자 진실하지 못한 미소와 진실한 미소를 구별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 대절이랍니다. 대절. A fake smile. 그러니까 가짜 미소는 주로 오로지 영향을 끼친대. 어디에만요? The lower half of the face. 얼굴의 아래쪽 절반에만 영향을 끼친대. 즉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코쯤이 되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아래에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 아래에만. 됐어요? Mainly with the mouth alone. 즉 무슨 말입니까? 주로 뭔가 이 입만으로 된다는 거죠. 입만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입을 가지고만 주로 입을 가지고 입에만 영향이 간다라는 거야. 어떤 경우에 가짜 미소에. 됐어요?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가짜 미소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우리가 진짜 미소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눈웃음도 친다고. 그래서 막 이러면서 눈웃음도 친다고. 근데 이제 이제 가짜 미소 같은 경우는 눈은 가만히 있는 거야. 눈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입꼬리만 올라간 거죠. 이렇게.
지금 마스크 써서 안 보이겠지만 그게 바로 가짜 미소예요. 그러면 끝났네. 진짜 미소는 같이 이제 얼굴이 다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눈웃음 치고 막 이런 거 이게 이제 진짜 미소. 가짜 미소는 뭐야? 그냥 눈은 가만히 있는데 입꼬리만 씩 하고 올라가는. 됐어? 이겁니다 이거. The eyes don't really get involved. 여기 나왔네요. 눈은요 실제로 관련되지 않는답니다. 눈은 관여되지 않는다는 게 뭐야? 눈은 가만히 있는다 이 소리겠죠. Take the opportunity. 자 기회를 잡으랍니다. 어떤 기회냐? To look in the mirror. 거울을 볼 기회를 한번 잡아보래요. 그리고 manufacture smile. manufacture는 원래 제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미소를 제조해봐라, 미소를 만들어봐라 라는 거겠지. 뭘 사용해서? Using the lower half of your face only. 너의 얼굴의 아랫부분만을 사용해서 한번 미소를 지어보랍니다. When you do this, 너가 이렇게 할 때, 즉 거울을 보면서 너의 이쪽만 가지고 미소를 지어볼 때 저지를 해보래요. 판단해보랍니다. How happy your face really looks. 자, 뭐 별거 아닌데, 자 여기서부터는 어법이랑 영장 나올 수 있지? 여기 6질문은. 그래서 좀 설명을 하자면 이 덩어리 목적어가 간접 의문문이지. 그래서 의문사의 주어동사 어순을 쓴 건데 how라는 녀석은 이렇게 항상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 happy가 looks 뒤에 붙는 게 아니다. 알았지? 어순 주의하라는 거야 여기. 어순 주의. 그치? 원래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의 주어동사인데 how에 한해서 얘는 뒤에 어떻게 나온다? 형용사나 부사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happy 위에 뭐라고 써 있어? 보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지? 보어. 이놈에 대한 동사가 어디 있는데? 여기 looks잖아. looks. 알겠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낼 수도 있을까? 형용사 부사 문제로 낼 수도 있어. 형용사 부사. happy 쓸래, happily 쓸래 이렇게. 근데 look이 감각동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형용사 보어를 써야겠지. 됐냐? 그러니까 요 형태가 중요하다는 거야. 요 어순도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를 너의 얼굴이 진정으로. 너의 얼굴이 진정으로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를 판단해보래. Is it genuine? 그게 진짜냐? 라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진짜가 아니겠죠. 이어서 A genuine smile. 자, 진정한 미소는 will impact on 영향을 줄 거랍니다. 어디에다가 the muscles and wrinkles. muscle은 근육이고요. wrinkle은 주름이죠. 어디 있는 너의 눈가 근처에 있는 근육과 그런 주름에다가 이 around the eyes는요 얘를 다 수식하는 거예요. 지금 wrinkles만 수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둘 다 수식입니다. 어쨌든 눈 주변의 근육과 주름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리고 less noticeably. notice는 알아채는 건데 noticeable 하면은 알아챌 수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noticeably 하면은 알아챌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거야. 즉 뭔가 티가 나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덜 티가 나게끔 이제 이 근육이랑 이제 그 주름에 영향을 준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피부가요 어떤 피부냐? Between the eyebrow and upper eyelid라고 나왔죠. eyebrow는 이제 눈썹이고요. eyelid는 이제 눈꺼풀이 되는 거죠. 여기 사이에 있는 피부가요 is lowered slightly. 그러니까 약간 lower 하게 될 거랍니다. 내려올 거래요. With true enjoyment. 진정한 즐거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되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진정한 미소를 보일 때는요 눈웃음이 지어질 수밖에 없다. 그냥 이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진정한 미소는요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얼굴 전체에. 끝났어요. 겁나 쉽죠? 내용 겁나 쉽죠? 그러니까 이 맨 마지막 문장이 뭡니까? 주제 재진술이에요. 주제 재진술. 아까 두 번째 문장이 주제였죠? 그렇죠? 두 번째 문장 주제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가짜 미소는 얼굴 절반 아래에만 영향을 준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걸 다시 말하면 뭐야? 진짜 미소는 얼굴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 그 얘기죠. 됐어?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주제를 다시 한번 말한 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이다. 주제를 재진술할 때는 보통은 빈칸으로 내기가 좋죠. 빈칸으로. 됐어요? 그래서 진정한 미소는 여기 빈칸. 됐니? 그러니까 진정한 미소는 얼굴 전체에 영향을 준다라고 지금 이제 나와 있는데 부정문 버전으로 쓴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얼굴 절반 아래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지? 진정한 미소는 눈뿐만 아니, 그러니까 얼굴 아래쪽뿐만 아니라 눈가 주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나돌리 버릇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쓸 수 있는 말은 많죠. 결국 얘랑 다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빈칸 출제하기 나쁘지 않다. 물론 난이도는 좀 낮아 보여요. 지문 자체가 너무 쉬우니까 직독직해만 잘해도 사실은 해결하기가 쉬운 지문입니다. 자 30번 넘어가자. 자 30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30번은요. 자, 이거는 구조 분석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걸 어떤 현상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에 대한 설명 뭐 이렇게 뭐 구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초반이 주제고 그에 대한 예시 설명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은 그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아주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쉬워요.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우리 자연이 가진 어떤 굉장히 유기적으로 그리고 복잡하게 이루어진 특성이 있겠죠. 자연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흔히 생태계라고도 말하죠. 이런 것은요. 자연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글 전체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무슨 내용이라고? 자연계가 가진 복잡성은 자연의 재기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요. 됐어? 이 얘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간의 임의대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재기능을 못 한다고요. 됐어? 전체적인 내용이 그겁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디테일 스터디. 자, 상세한 연구인데요. 지난 20년 내지 30년 동안의 상세한 연구가 보여주고 있답니다. 배점이야 돼요. The complex forms of natural systems 나와 있죠. 자연계의 복잡한 형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연계의 복잡한 형태가 뭐다? essential 하다고. essential. 됐어요? 뭐에 있어서? 그들의 기능하는 것에 있어서요. 그렇죠? 그들의 기능하는 것에 있어서 필수적이랍니다. 자연계의 복잡한 형태가. 복잡함이라는 것도 중요한 단어겠죠. 원래 이게 어휘 문제로 나왔었죠. 30번이니까. 근데 이제 역시나 컴플렉스라든가 essential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어서 볼게요. The attempt, 어떤 시도인데요. 어떤 시도냐면 to straighten rivers랍니다. 강을 직선으로 만드는 시도래요. 그리고 give them regular cross sections래요. cross section이라는 거는 이제 횡단로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규칙적인 횡단면으로 그것들에게 규칙적인 여기서 그것들은 rivers예요. 강에게 규칙적인 횡단로를 주고자 하는 시도랍니다. 이런 게 is perhaps 아마도 the most disastrous example이래요. 그러니까 재앙적인 예시랍니다. 재앙적인 예시. 뭐의 재앙적인 예시냐? Of this form and function relationship. 그러니까 형태와 이러한 형태와 기능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재앙적인 예시랍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자연이 원래 있는 그 형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자연이 원래 있는 형태가 있고 만약에 강이 이렇게 꾸불꾸불꾸불하게 이렇게 있어. 이게 원래 형태잖아. 그럼 이 형태가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이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 강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있는 거는 이유가 있어. 근데 이거를 우리의 임의대로 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뭐다?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근데 그 문제가 굉장히 재앙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다. 됐냐? 어렵지 않지? 자, 이어서 가볼게. The natural river. 자, 자연적인 강은요 has a very irregular form이랍니다. 굉장히 뭐다? 불규칙한 형태를 가지고 있대요. 이 불규칙한이라는 거는 어떤 단어와 대응되는 거냐? 아까 위에 나왔던 컴플렉스랑 대응되는 거예요. 컴플렉스. 그래서 컴플렉스 복잡하다고 했잖아. 자연계의 형태가. 자연계의 형태가 복잡하다는 거는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단순하지 않다는 건 뭡니까? 규칙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규칙한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건요. 불규칙한 irregular form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irregular도 역시나 어휘로서 중요하겠죠. 이어서 그러면 그 불규칙한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죠. 강이 많이 구부러져 있고요. 커브돼 있고 그리고 spills across flood plains. 플레인이라는 건 어떤 평원을 말하는 거고 flood는 홍수, 이제 범람하는 거죠. 그래서 범람원을 가로질러서 넘쳐 흐르고요. 그리고 leaks이라는 건 누수되는 걸 말하는 거죠. 새는 거야, 새는 거. into wetland, 그래서 습지로 스며들어 가고요. 그리고 giving 나오네요. 자, 분사구문, 어법 중요하죠. 자, 저기서의 giving은요 뭡니까? 그리고 뭐뭐하다의 뜻이야. 그리고 뭐뭐하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상 주어는 누굽니까? 이시죠. 이시 가리킨 건 누구예요? The natural river겠죠. The natural river.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계 대명사의 계수적 용법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which 하고요. 이 which가 가리키는 게 누구예요? The natural river예요. The natural river. 단수죠. 시제 현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which gives라고. 됐어?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돼. 다시 한번 여기서 which가 가리키는 건 뭐라고? 앞에 있는 이시라고 이. 이시 가리킨 건 뭐야? The natural river라고.
됐죠?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로 또 출제하기 좋겠죠? 여기다가 밑줄 쳐놓고 어법상 맞냐 틀리냐. 당연히 맞겠지. 됐어? 수일치 잘 보고요. 이시 주어니까. 다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거 3개 준답니다. 뭐를요? On ever changing. ever changing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런 뜻이야. 그리고 incredibly. 엄청나게 복잡한 shoreline 쓰니까 shore는 이제 해안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잡한 강가가 되는 겁니다. 강가. 그 강가를 준답니다. 강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이 자연적인 강이라는 건 아주 불규칙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구부러져 있고 막 뭐 어디 부분은 넘치기도 하고 어디는 습지로 스며들어가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야. 굉장히 복잡한 강가의 형태가 돼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인간 임의대로 바꿔버려.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 뭐 범람원을 가로질러 넘쳐오른다, 습지로 흘러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 이게 다 뭐야? 이 꾸불꾸불하고 이 불규칙적인 형태의 강이 하는 역할이야, 역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임의대로 바꿔버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기에 물이 들어가야 돼. 예를 들어서 습지에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물이 안 들어가네. 그럼 거기에는 식물들 다 죽네. 그럼 그 식물을 먹고 살던 토끼가 죽겠네. 그 토끼를 잡아먹는 여우도 죽고요. 아까 나왔던 예시. 됐어?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라고. 연결되는 거. 됐어?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 전체로 보면은 엄청난 재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막 가뭄이 들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겠냐? 건들지 말라 이거야. 자연의 불규칙한 형태를 규칙적으로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그게 오히려 자연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라고. 오히려. 일단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나왔어. 근데 예시가 안 끝나니까 계속 가볼게요. 이것은 allow한데 뭐 하도록 허락하냐? 강이 to accommodate variations 하게 한답니다. 원래 accommodate라는 건요 뭔가를 수용하다라는 뜻이에요. 수용하다. 그러니까 강이 변화를 수용하게끔 허락한답니다. 어떤 변화냐? in water level and speed래요. 즉 물의 높이와 물의 속도를 말하는 거죠. 즉 강의 수위와 그 속도에 대한 그런 변화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준대요. 자,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는 건 뭐냐면요 조절하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조절하게끔. 여기서 이것이 뭔데요? 앞에 나왔던 내용이야. 강의 형태가 복잡하다는 거. 그래서 불규칙적이라는 거. 근데 이 불규칙적이고 복잡한 게 뭐다? 다 이유가 있다고. 이유가.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됐어? 자, 이어서 보자면 그럼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 강을요 타입이 지오메트리로 푸시하는 거랍니다. 푸시는 뭔가 밀어넣는 건데 이 강을 어떤 좀 이렇게 타이디는 좀 이렇게 정돈된 뭔가 딱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정돈된 그런 이제 지오메트리나 어떤 지질학 어떤 질이라고 하면 되겠죠. 정돈된 질이 이런 걸로 딱 알맞게 끼워 넣는 거, 알맞게 딱 정돈시키는 거. 됐어? 그런 것은 파괴시켜버린다. 규칙성을 부여하니까 오히려 파괴시켜버린다고. 뭐를요? 기능적 능력을요. 그래서 기능적 어떤 수용을 오히려 파괴시켜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뭘 유발하냐? 재앙을 유발한다. 됐어? 다시 한번. 이 글에서 말하는 자연의 규칙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안 좋은 말인 거예요. 됐어? 자연에다가 규칙성을 부과한다는 건 뭐다?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야. 됐어? 뭐와 같은 거야? 1927년과 1993년에 미시시피 강의 그런 뭐 홍수 이런 거와 같은 재앙을 낳아버렸네요. 그리고 더 최근에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뭔가 그런 비정상적인 재난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낳는다는 거야. 니네가 자연 건드니까 자꾸 말도 안 되는 자연재해가 생기잖아. 건들지 마. 이거라고. 됐죠? 계속 그 얘기야. 계속 그에 대한 예시 나오는 거예요. 자, 루이지애나에서 강을 그대로 두어라라는 겁니다. 강을 그대로 두어라라는 500억 달러짜리의 어떤 계획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강을 건들지 말기라는 계획이랍니다. 자, 이런 게 대절이하를 인식하고 있답니다. 대절이하가 뭐냐? 그러니까 얘네가 인식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강을 그대로 두라는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건가 보지 뭐. 근데 거기에 이제 투여되는 이제 그 금액이 엄청나게 큰 거죠. 500억 달러니까. 근데 이런 거를 왜 하겠어요? 아, 강을 건드렸더니 엿되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잖아. 이 위의 사례들을 통해서. 그러니까